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포도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위험 가수 복숭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은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동일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항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냐 당해냐를 잘 봐주시라고 했는데요. 복숭아 역시 이듬해에 수확하는 복숭아입니다.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는 같고요. 보상하는 자연재해 종류도 같습니다. 단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세균 구멍병에 걸린 그 복숭아는 보면 이렇게 이 복숭아 보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손을 넣으면 뽕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뭇한 반점들이 생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병충해에 대한 부분도 사진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개수, 재병, 댐하, 기보 기본적인 것은 같고요. 세균 구멍병을 보상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나무 손해보장도 동일합니다.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도 포도와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것들, 포도, 오미자, 복숭아 이 세 개 품목이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란 수확 감소 보장에 대한 보장 종료가 같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계약연도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같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도 과실 손해보장과 같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신규 과수원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과거 이력이 있는 과수원이어야 되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과수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은 거의 대부분 품목들이 비슷합니다.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죠? 네, 지난 시간 포도 수익 감소 보장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수익 감소 보장은 기준 가격을 곱했었죠. 하여튼 대부분의 품목들은 가입 가격입니다. 자, 나무는 가입 주수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한 게 되고요. 포도 기억나시죠? 포도 한 주당 가입 가격이 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옆방에 나무 가입 가격이 나와 있는 건 포도고요. 나머지 과실들은 현재 옆방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전 업무방 머스를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입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도 앞에 배웠던 포도와 같습니다. 과실손해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가지손 전방 그대로고요. 대신 과실손해보장은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요율 부분에 있어서 과실손해보장은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적용될 거고요. 그 수확량 추가 보장은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특별약관 영업요율이 적용된다는 거. 만일에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영업요율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리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을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그 1-, 방제시설 할인율을 빼줍니다.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률은 30% 할인 30%를 넘을 수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방제시설 할인율도 30%를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입니다. 가지손 전이고 나무 시설은 방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가피자 같고요. 자, 병충해를 보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복숭아에 대한 부분은 피해율 산정이 다른 품목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피해율을 구할 때는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후산 감수량을 빼고 다시 평년 수확량을 나눠줬는데요.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이것만큼 더 피해율로 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일과목에서는 실은 병충해 감수량이라고만 나오는데 뭐 문제 조건에서 병충해 감수량이라고 조건을 줬다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은 그냥 병충해 과실 무게라고만 적혀 있다고 한다면 병충해 과실은 100%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과수 품목은 그 착가율 그 피해를 계산할 때 착가 피해를 계산할 때 피해 인정 개수라는 것을 곱해줍니다. 네, 병충해는 100%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피해 인정 개수가 50%입니다. 50%딱 반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그래서 혹시나 그 병충해 과실 무게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과실 무게에서 50%를 곱한 게 병충해 감수량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과목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병충해 착가수로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그러면 착가수에다가 인정 개수를 곱하게 되겠죠. 표본 구간 내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표본 구간 내에 그게 조사 대상 주수도 곱해야 되는 그런 조금 복잡한 계산식으로 해서 병충해 감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가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 지급 조건도 한 번씩 이제 보험금만 산출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지급 조건을 산출하시오. 2번 보험금을 주는 기준, 그러니까 언제 보험금을 결정하고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였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그 문제가 출제된 게 5회 시험 때 복숭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기출 문제는 뒤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손해보험금은 똑같습니다.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고요. 나무손해부담은 그 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이 5%라고 했습니다. 피해율은 그 피해 주수가 위로 올라오고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됩니다. 자,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은 가피자가 아니라 가입금액에 피해율을 곱하고 10%를 곱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도 같은 경우는 피해율이 수확감소 보험금이나 수확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수 미평이니까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실수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율 부분이 다릅니다.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줬는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에는 현재는 병충해 감수량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다른 품목하고 과수 품목과 같이 평수 미평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병충해 감수량도 좀 더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것만큼은 더 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수 미평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 이게 지금 그냥 배우고 현재 배우면서 바로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정말 잘 풀어집니다. 근데 정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잘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 몸에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앞부분에서 그 강의했던 부분에 정정 부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0%, 15%형이 있고 10%는 손해율이 50%, 15%는 소요율이 100%라고 했습니다. 자, 손해율을 계산할 때 제가 이거 식을 잘못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낸 보험료에 보험금을 얼마만큼 타갔느냐가 손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순보험료분의 보험금이라는 거.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자기부담 비율을 조건에서 바로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보험금을 이렇게 주고요. 이건 보험금이죠. 보험료를 이렇게 줍니다. 뭐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그리고 보험금을 타갔어요. 안 타갔어요. 타갔어요. 안 타갔어요. 금액도 주겠죠. 내 보험료가 얼마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입 가수원에 최저 뭐 가입 비율로 해서 산정할 것, 보험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내가 이 그 가수원의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더해서 그죠? 자, 먼저 3년치를 더해야 되겠죠. 연속 3년. 그다음에 2년치도 해봐야 되겠죠. 연속 3년 부분에 보험료를 더하고 보험금을 더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금 위로 올라가고 보험료 아래 내려와서 이 부분 손해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만일에 이게 50%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10%가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2년에 100%이기 때문에 순보험료. 자, 2년 부분만 보험료 계산하고 2년 부분에 보험금을 계산해서 손해율이 100%가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15%형이 될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장 낮은 비율은 그 다음 비율인 20%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 손해보장 비율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이 5회 때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한 부분은 병충해를 복숭아 순나막이라고 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복숭아 부분은 워낙 그 병충해가 세균구멍병에서 세균구멍병의 그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긴장해서 실은 다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세균구멍병이라고 생각하고 세균구멍병으로 푸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네, 풀면서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세균구멍병으로 문제를 푸니까 피해율이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떨어질 때는 항상 조건에서 뭐 피해율은 퍼센트로 해서 뭐 소수점 몇 짜리까지 뭐 할 것 이렇게 조건을 주는데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아, 왜 조건도 안 주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놨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방법서에 보면 현재 지금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때 시험을 칠 때 5회 때 업방에서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그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업방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란 말과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다는 말이 섞여져 있습니다. 실은 같은 개념이고 같은 말입니다.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는 업방 부분들이 21년도에는 조금 올해 실은 굉장히 많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근데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막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21년도에는 제대로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업방에 보면 보상하는 재해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실은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재해는 보장하는 재해라는 말이 맞습니다.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 피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업방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만일에 이게 문제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두 부분을 혼재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정답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 시기입니다. 이때 5일 때 그는 지급 시기가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학기 경과 후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며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해야 되고 이 보험금은 7일 이내에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방법서 품목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 이 과목에 가면 제일 뒷부분에 보험금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지급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뒷부분에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방이 아예 안 나왔다 모르겠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로 구하죠. 가피자입니다. 자, 문제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보고 풀면 되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9,000, 수확량 바로 줬죠. 4,500. 자, 그럼 미부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비율을 곱하죠. 미부상 비율이 10%네요. 그럼 미부상 비율은 450kg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산정해 보면 평수 미평으로 0.45 이렇게 딱 퍼센테이지가 딱 맞게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율에 대한 뭐 소수점 몇 자리 이런 조건들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거였는데 그 힌트를 놓쳤죠. 다음 수학감소보험금은 가피자 2,500 보험가입 금액에 피해율을 0.45, 자기부담 비율이 15%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진 않네요. 자기부담 비율 조건을 줬네요.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그럼 자기부담 비율이 15%. 맞죠? 15%죠. 100% 이하는. 10%는 50%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하게끔 금액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건을 쉽게 준 거죠. 15%형이 되고요. 그러면 그 수학감소 보험금은 7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어차피 그 세균 구문병이었고 병충해 감소량이 없었기 때문에 피율이 같습니다. 그죠? 수확량 추가 감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도 피율이 같고요. 0.45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율에 대해서 10%만큼만 더 보장을 해주면 되죠.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12만 5천 원인가요? 자, 그럼 이 보험금은 내가 총 받는 보험금은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금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감소 보험금과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을 더하면 보험금은 86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함정들을 주고 문제를 출제했지만 피해율 그 조건에 소수점을 주지 않았다거나 이런 다른 힌트 되는 부분들도 줬었는데 문제를 놓쳤죠. 많은 사람들이 복숭아 순나방을 보지 않고 세균 금융병으로 풀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문제 조건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복숭아에서 세균 구멍병과 복숭아 순나방병은 거의 진짜 그 병충해를 띠는 형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복숭아 순남하고로 해서 병충해 감소량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응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세균 구몬병이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만일에 이게 세균 구멍병이었다고 하면 답이 달라지겠죠. 세균 구멍병이면 병충해 감소량이 피해율에 들어가잖아요. 당장 피해율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도 병충해 감수량이라고 정확하게 주지를 않았고 여기는 병충해 가실 무게라고 줬어요. 가실 무게에서 몇 프로만 인정을 해줍니까?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병충해 가실 무게에서 50% 해보면 병충해 감수량은 600kg 됩니다. 1200에서 반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600kg이 됩니다. 자, 그럼 피해율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평 9,000, 수 4,500. 미부상 감수량이 450이 나왔어요. 그죠? 450에 병충해 감수량이 600kg이 됩니다. 50%만 인정이기 때문에 600을 더하고 다시 평년 수확량을 나눠주면 피해율이 0.516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그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51.66인데 제가 문제 조건을 따로 줬죠.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어요. 계산하기 조금 용이하게 하려고 조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자 6이 반올림 되니까 52%가 되겠죠. 자기부담 비율은 똑같이 15%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수학감소보장보험금이 자 앞에 한번 925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볼까요? 앞에는 750만 원이었죠. 내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을 해주니까 좀 더 늘어나죠. 자, 이런 식으로 병충해를 보장을 해주니까 보험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앞부분과 같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보험금은 같고요. 자, 전체 보험금을 계산하면 925만 원과 112만 5천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자, 앞에 보험금 한번 볼까요? 자, 862만 5천이었는데 보세요.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병충해를 보장함으로 해서 보험금이 훨씬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약 인수인데요. 계약 인수는 포도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지역 전국이고요. 도서 지역, 연육교, 정기 상무는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가입 자격,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요. 실제 경작해야 되고 가족명이 불가합니다. 임대한 경우 임차농만 가능하고 소유자 불가합니다. 이건 앞부분만 따서 외웠는데요. 법의 미, 이거는 한정성년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실은 법의 미 한정성년으로 해서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미안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보험이 다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입니다. 가입 기준도 포도와 동일합니다.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이고요. 2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과소원 2개까지 묶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과소원 단위로 가입을 하고 계약자가 품목이 다른 2개를 가입할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가입해야 되고, 자, 여러 개의 그 과소원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농협은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또한 포도와 같습니다. 단 다른 부분은 포도는 비가림 시설을 보장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었잖아요. 비가림 폭이 2.4, 동고가 3m, 오차는 비가림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복숭아는 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빠졌고요. 포도하고 똑같이 친환경 재배에 대한 부분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의 과수원이라고 해서 모두 인수제한 목적은 아니고 친환경 재배를 했는데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있을 때 현저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있는 과수원으로 판단될 때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 거고요. 자, 복숭아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가로치기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병충해 방제, 시비 관리, 전지 전정 가로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가로치기 내에서 해서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를 적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봐두시길 바라고요. 암기 팁은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로 했다는 거 금액이 되고요. 수령, 자 복숭아도 3년 미만이죠. 자, 품목이 혼식된 가수는 안 됩니다. 자, 가입 연도 직전에 엽병, 개양병 안 됩니다. 이것도 추가된 부분이죠. 그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에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엽병, 개양병이 있어가지고 20% 이상 고사하면 안 되는데요. 자, 20% 미만이다 하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엽병, 개양병 그에 부분이 나오는 거는 실은 복숭아하고 포도고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균역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균역병은 오디가 균역병입니다. 뒷부분 오디를 비우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묶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전정 비배관리 품종갱신 이후로 수확량 현장하게 감소되는 거 안 되고요. 시험 연구 안 됩니다. 전체 나무 가입 안 하고 일부 가입 안 되고요. 하천보지 상습 침수지역은 모든 품목에 다 동일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판매 목적 경장하지 않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식돼 있는 거 안 되고요. 기타 인수 부적절 과수원 안 되겠죠. 인수 관련 수확량도 같습니다.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 같고요. 표준 수확량은 다만 우리가 포도에서는 표준 수확량의 가입 면적으로 구했습니다. 면적으로 구하는 품목이 몇 개 있는데요. 포도, 유자, 오미자, 감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과수 품목들은 가입 주수로 표준 수확량을 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가입 주수와 가입 면적이 다를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것은 가입 면적이고 어떤 것은 가입 주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업방을 보면서 가입 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나무 주수를 세는 게 쉬운 품목들입니다. 근데 가입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들은 뭐 포도 같은 경우는 위에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 한 나무가 옆 나무들하고 막 겹쳐가지고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서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돼갖고 어디까지가 내 한 나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포도 뭐 참다래 뭐 오미자 오미자는 나무가 아닌 오미자는 조금 편수확량이 구하는 게 다른 게 좀 다르겠네요. 감귤 이런 부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지를 옆으로 뻗어서 한 나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면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만의 그 방법으로 암기 팁을 좀 개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복숭아는 가입 주수로 해서 표준 수확량을 구한다는 거. 포도는 가입 면적 구하는 그 공식도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가입 주수에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곱해서 면적을 구했었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년 수확량 개념 같습니다. 농지가 평년 수준이고 평년 수준으로 영농 활동도 했고 제의도 그 정도 있었을 때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저희가 그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보험가입을 가입 수확량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게 맞고 비율이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건 평년 수확량의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을 때는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합니다. 포도와 동일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평년 수확량 구식을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정정합니다. B분의 C입니다. 자,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분모 아래로 내려오고요. 금년도 표준 수확량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A, B, C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데 A가 무엇이고 B, C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묻는 출제가 6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5회, 4회 때는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을 계산한 문제가 나왔었고 6회 때는 평년 수확량을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걸 전체로 다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뭐 10%, 15%, 20%, 30%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는 모든 품목에 똑같이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전 종합이용과 복분자가 보험 가입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은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데 적혀 있는 것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규 보험이죠.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고 했고요. 5개년을 가입했는데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확량 최저치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과거 수확량 산출형 연도 횟수가 4년이라고 했다면 3년을 넘었죠. 그래서 4년 중에서 가장 최저치 한 개를 제외하기 때문에 3년치만큼만 가지고 과거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요 Y에 들어가는 공식은 만일에 하나를 제외하면 여기는 3년이 되겠죠. 하지만 과거 표준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최저치를 제외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거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는 Y값이 4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원래 내 보험 가입한 횟수는 4년이면 이렇게 4년이 대입이 되고 과거 수확량만 계산할 때 최저치 한 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Y연율도 당연히 평균을 낼 때 하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줄어든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을 때 과거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가지고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포도와 동일합니다. 포도하고 복숭아가 같거든요. 조사하는 방법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죠. 무사고 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죠. 무사고일 때는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한 것이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만 그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하고요. 나머지 종합가수 밭작물들은 모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2배를 해서 큰 값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다르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평년 수확량보다 작고 평년 수확량 50%보다 클 때 조사 수확량이 수확량이 되고요. 조사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도 작다라고 한다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평년 수확량의 50%에 맞춰서 가구 수확량을 결정해 줍니다. 자, 가구 수확량 산출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 문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구 수확량만 산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과거 평균 수확량 값을 구하려면 가구 수확량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우리가 그 평년 수확량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 A 1 마이너스 5분의 Y 곱 C분의 B분의 C 여기에서 A 값만 구하라는 거예요. 실은 A 값 구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A 값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가입표를 하시고요. 자, 무사고입니다. 첫 번째 바로 무사고 나왔네요. 무사고일 때 기억나시죠?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하는 겁니다. 자, 뭔가 이렇게 조건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있다는 것은 함정일 수도 있는데, 물론 함정으로 다른 그 가수를 내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이게 대입할 수 있는 식들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어요? 자, 무사고일 때는 조사한 착가수와 평균 가중을 곱한 게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3,000에서 3만이네요. 3만에서 평균 가중 200g, kg으로 환산합니다. 0.2 해서 6,000이 되고요. 자, kg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확량. 자, 2017년도 보겠습니다. 평균 수확량보다는 적고 여기에 해당되죠. 평균 수확량 50%보다는 큽니다. 그때는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6,200이 되네요. 자, 201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수확량이 50%가 얼마인가요? 3,500 되나요? 50%보다 적네요. 그러면 평균 수확량의 50%가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3,500이 되겠고요. 2019년 없으니까 제외합니다. 2020년 평균 수확량의 50%보다는 크고 그죠? 평균 수확량보다는 작네요. 그럼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됩니다. 6,600이 되겠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무사고까지, 그죠? 4개가 됩니다. 그죠? 4개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4개인데, 최저치 하나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제외가 되겠네요. 최저치니까, 그죠? 3,500이 제일 적어요. 그죠? 최저치를 하나를 제외한다는 것은 그 과수원의 가구 수확량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계산한 값, 6,000. 2017년도는 6,200, 그죠? 2020년도에, 이거 계산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6,600입니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나누기 3을 하면, 자, 제가 6,000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답이 틀려졌을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0에서 6,200, 6,600. 하니까 6266이 나오네요. 60이 아니고 그러면 6267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도 문제를 틀리네요. 자, 6200 여기 6600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 6066 아니고 6266 6600이 됩니다. 자, 최저치 하나를 제외하기 때문에 Y값은 실은 4년이지만 최저치 하나 제외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했어요. Y값은 3년이 됩니다. 네, 표준 수확량 구할 때는 4년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치 값을 하나 제외하면 비록 보험은 4년 들어서 과거 수확량 산출 연수는 4년이지만 과거 수확량 값의 Y값은 3년이 된다는 것만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교환을 처음 작성할 때 잘 안 보이고 꼭 이렇게 영상 이거 교육을 할 때 강의를 설명할 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복숭아 부분 강의는 마치겠고요.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을 보장한다는 게 다르고, 자, 수확량 감소 보장일 때 피해율이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준다는 것이 다르니까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조건에서 복숭아 그 병충해 명이 무엇인지도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했던 강의 중에 교환의 미숙함으로 인한으로 해서 잘못된 강의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제 잘못된 정정 그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나와서 틀리시면 안 되니까요. 자, 적거든 종합 위험에서 제가 그 강의하면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다시 윗부분에 적었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랫부분 윗부분 똑같은 문제를 답이 두 개씩 막 있으니까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가을 동상의 보장입니다. 가을 동상의 보장은 Y년 9월 1일이고요. 시기가 종기는 사과배, 단감, 뜰분감이 다릅니다.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초과할 수 없고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 조금 더 5일 동안 조금 더 보장을 해주네요. 다릅니다. 일수피해도 저가 종료 이후 Y년 9월 30일 기여를 같이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포도 수확감소 자기부담 비울 때 제가 손해율 공식 잘못 적어놨다고 아까 영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만데 보험금 얼마 타갔더라. 이게 손해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순보험료가 분모로 온다는 거. 이거 왜냐면 그 가입 조건을 실제로 순보험료와 보험금을 주고 줬을 때는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식 중요하거든요. 보험료가 아래로 오고 보험금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익 감소 자기부담 비율을 설명하면서 앞에 자료를 그대로 엎어오면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수학 감소와 수익 감소는 다릅니다. 모든 수익 감소가 동일합니다. 모든 수익 감소가 동일하고 수익 감소 보장은 보장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에서 시작합니다. 수학 감소는 10%, 15%, 20, 30, 40%였죠. 네, 수익 감소 자기 부담 비율은 20%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20%, 30%, 40%가 됩니다. 만일에 문제 조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주지 않겠죠.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최저 자기 부담 비율로 해서 산정할 것이라고 돼 있다면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확량 제가 아까 B분의 C를 C분의 B를 잘못 기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아래로 내려오고 금년도 표준 수확량이 분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아직도 강의가 미숙하고 교환을 만들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류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뒷부분에 발견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정정 강의를 같이 첨부를 해서 같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강의로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